여러분,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핵심 항암 성분이 82% 넘게 파괴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드신 그 브로콜리가 사실은 그냥 초록색 물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 버리시는 줄기가 사실은 꽃봉오리보다 영양이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브로콜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2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 최강 조합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보너스 비결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28분만 투자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몸을 제대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브로콜리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한 번 드시나요? 두세 번 드시나요? 아니면 거의 안 드시나요? 어떤 경우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브로콜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위가 치매, 2위가 암, 3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치매는 우리 세대에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하나가 이 3가지 질병 예방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채소가 치매도, 암도,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시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렇게 드시면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 따라와 주세요. 브로콜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설포라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쁜 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경비원 같은 거예요. 나쁜 놈이 들어오면 찾아서 잡아내는 겁니다.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천연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설포라판을 가장 주목할 만한 천연 항암 물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브로콜리 안에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브로콜리 세포 안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과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야만 비로소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둘은 같은 세포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는 거실에, 어머니는 부엌에 계신 것처럼요. 평소에는 벽으로 막혀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2분이 만나시죠?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칼로 자를 때, 입에 넣고 씹을 때 세포벽이 깨지면서 2 성분이 만나고 비로소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왜 데치면 안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끓는 물에 넣는 순간 미로시나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조력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설포라판으로 변하지 못하고 그냥 물속으로 녹아나가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2010년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했을 때 설포라판이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찌는 방법이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였고요.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은 영양소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건강 생각해서 열심히 브로콜리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는데 사실은 핵심 성분이 다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데쳐 먹었던가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세 신동식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1.8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하셔서 매일 브로콜리를 삶아서 드셨습니다. 식당 일 하시면서 틈틈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고 5분씩 푹 삶아서 드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망이 크셨겠죠? 왜 그랬을까요? 매일 끓는 물에 삶아서 드셨기 때문입니다. 핵심 성분이 다 사라진 상태로 드신 거예요. 노력은 하셨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이 계속 방치되면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염이 계속되면 간경화, 더 심해지면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온 몸이 멈춥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가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칼로 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칼로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깨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성분이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제가 만나서 설포라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열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만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열을 가해도 이미 만들어진 설포라판은 상당 부분 살아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브로콜리를 꺼내 잘라놓고 세수하시고 다른 일 하시다가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찌세요. 끓는 물에 넣지 마시고 찜기로 쪄주세요. 찜기가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냄비 하나면 됩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2cm 정도 붓고 채반을 올린 후 브로콜리를 올려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채반도 없으시면요,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젓가락 서너 개를 냄비 바닥에 가로로 놓고 그 위에 브로콜리를 올리셔도 됩니다. 물에 직접 닿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색이 노랗게 변하고 질감도 흐물거려집니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약간 저항감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 아직 약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딱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괜찮습니다. 브로콜리에 물을 조금 뿌려서 2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끓는 물에 직접 넣지 않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찔 때 식초를 몇 방울 넣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시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향긋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잠깐 보너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미 데쳐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냉동 브로콜리를 사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냉동 브로콜리는 냉동 전에 살짝 데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로시나제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자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겨자에도 미로시나제와 같은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이 효소가
브로콜리에서 파괴된 미로시나제를 대신해 줍니다. 겨자뿐만 아니라 와사비, 무 같은 채소에도 같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겨자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파괴된 효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겨자 하나 사시면 됩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비용 걱정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방법과 보너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미리 잘라서 40분 놓아두기. 끓이지 말고. 찌기. 보너스. 데쳤다면 겨자와 함께 드시기. 간단하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꽃봉오리만 드시고 줄기는 버리십니다. 줄기가 질기고 맛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대부분 버리시는 부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줄기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줄기의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꽃봉오리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줄기를 버리시면 브로콜리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을 버리시는 겁니다. 줄기가 질기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줄기를 얇게 썰거나 감자 깎듯이 겉껍질만 벗기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 담글 때 무껍질 벗기는 것처럼요.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냉동 과정에서 미로시나제가 일부 파괴되는 건 맞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를 함께 드시면 충분히 효과를 살릴 수 있어요. 유기농 브로콜리만 고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설포라판 함량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세대의 절약 정신으로 현명하게 건강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브로콜리의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최강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혼자 드시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 핵심 조합을 먼저 알려드리고 보너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 조합은 달걀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거기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부치실 때 잘게 썬 브로콜리를 함께 넣어서 스크램블처럼 만드셔도 좋습니다. 손주들 밥 차려줄 때 같이 만들면 되니까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핵심 조합은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 이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두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암을 공격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이 조합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토마토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를 볶아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올라갑니다.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냥 드시던 방법에서 기름만 올리브유로 바꾸시면 돼요. 마트에서 파는 거면 충분합니다. 양파도 좋은 조합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설포라판과 결합하면 염증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브로콜리 양파볶음,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브로콜리를 활용하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활용하시는 겁니다. 쌀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뚜껑을 열고 잘게 썬 브로콜리를 얹어주세요. 밥의 열기로 살짝 익혀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가 조리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늘지 않습니다. 이보다 쉬울 수 없죠. 두 번째로 달걀 요리에 넣으시는 방법입니다. 스크램블이든 계란찜이든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함께 넣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달걀 조합 효과까지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통 된장국에 브로콜리를 넣으시는 방법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끓이는 방법이라 설포라판이 일부 손실되지만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합쳐져서 또 다른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브로콜리 들깨볶음입니다. 올리브유에 볶은 후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브로콜리의 영양이 합쳐져서 더욱 건강해집니다. 이 요리들 전부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재료비도 별로 안 듭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어느새 브로콜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채소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를 씻으실 때는 소금물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꽃봉오리 사이사이가 깨끗해집니다. 보관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하루 8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80g이면 중간 크기 브로콜리, 꽃봉오리 약 5개 정도입니다. 줄기까지 포함하면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를 처음 드시기 시작하면 얼마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다음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드시면 소화가 조금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처음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실 수 있으니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콜리의 구체적인 효능을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우리 세대에게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입니다. 손주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되는 것,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브로콜리가 이 무서운 병을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대화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웃으려면 지금부터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혈압과 혈관 건강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혈압 높다는 소리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잘 안 흘러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브로콜리가 당뇨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혈당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걱정이 크시죠.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폐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 발병의 약 30%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동식 씨가 조리법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시고 브로콜리를 잘게 잘라서 40분 놓아둔 후 찜기로 쪄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자 소스도 곁들이셨고요. 줄기도 버리지 않고 함께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식습관을 바꾸신 것도 있지만 브로콜리 조리법을 바꾼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답니다. 신동식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도 브로콜리를 찌는 방법으로 바꿔서 내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나 수입 건강식품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브로콜리 하나가 이 모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비 아끼시고 건강식품비 아끼시고 브로콜리 하나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막상 실천을 못 하십니다. 귀찮기도 하고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게 되죠. 그런데요,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40분 전에 잘게 잘라 놓으세요. 설포라판이 미리 만들어집니다. 둘째, 끓이지 마시고 찌세요. 냄비와 젓가락으로 충분합니다. 3분에서 4분이면 됩니다. 보너스, 데쳐서 드실 수밖에 없을 때는 겨자를 함께 드세요. 파괴된 효소를 보충해 줍니다. 줄기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달걀과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브로콜리 하나 집어오세요. 잘라서 놓아두고 찌거나 볶아서 드세요. 이 하나만 바꾸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도 챙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브로콜리 요리법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